이번 주부터 정치권은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19대 국회 마지막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각종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대치 전국 속에 예산안 처리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새누리당 남북 통일 문제에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라고 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고 여야의 대통령인데 아무래도 정치 현안이 지금 총선과 대선이 앞서서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자주 만날수록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나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것보다는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대북관계라든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와 미국 한민동맹이 북한 핵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무력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당략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국익 차원에서 이것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익 차원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크게 몇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좀 되짚어 보면 펜타곤 방문하면서 어쨌든 한미 간의 군사 정맹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동시에 저희가 KF-X 즉 이제 비행기에 대한 기술 이전을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사실은 이제 정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과를 전혀 못 냈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뉴프론티어라고 하면서 65년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한 것처럼 나사 방문을 했습니다. 65년에는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처를 67년에 만들고 70년에 카이스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의 문명국으로 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면 이번엔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지 대통령이 말한 뉴프론티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이제 되짚어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제사절단을 최고의 규모로 166명의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과정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 성과는 있었습니다. TPP라고 저희가 이전에 좀 정부에서 놓쳤던 부분을 그래도 뒤늦게 좀 가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던 부분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지난 메르스 정국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뒤로 연기돼서 그래도 이제 그때 잘 연기하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이게 10월 10일 노동절과 맞물려서 특히 동북아 정세의 예민한 시점에 가서 대통령 방문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했을 때의 성과에 비하면 많이 부진했다. 이런 지점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과 북핵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북핵 문제야 한미 그리고 중국과 같이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이란 핵도 지금 해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과 같은 것도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우리가 후진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가 특정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어떤 정상회담 성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OECD 국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선주국 반열에 들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도와줄 것이 없을 뿐더러 기술 이전 같은 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야지 단시간 내에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핵 문제 가지고는 앞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칭전적인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것은 미국과 우리와 중국이 아무리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당사자인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어떤 내부적인 역학관계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이 없다. 다만 주변 강국이 육자회담이나 사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압력을 넣는 이런 회담,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상당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평가에 대해서는 두 분도 극명하게
의견이 좀 엇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예산 전국에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예산 전국은 12월 2일까지 아마 예산을 마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가 지금부터 이제 내기 시작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늘 문제가 됐던 이런 국면에 오면 이제 쪽지 예산, 물론 이제 예결위원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니까 아마 그걸 좀 믿어보고 또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응원해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이 여러 가지가 엉켜 있는 상황 속에서, 즉 내년 4월에 6개월 있으면 총선이 일어나는 그런 지점에서 국회의원들은 소위 선심성 지역 예산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한 축으로는 선심성 지역 예산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과 별도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예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야기됐던 소위 특수활동비, 8,80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 뭐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세 관련된 여야의 극명한 입장 때문에 사실 대립적인 지점들이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뭐 총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12월 2일까지 기한을 지켜서 해야 된다. 여야가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올해도 또 기한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아무래도 역사 교과서 문제가 최대 쟁점이겠죠. 뭐 역사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뭐 창조경제 예산이라든가 지금 뭐 누리과정 예산 지금 뭐 질비하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선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당내 어떤 공천 관련해서 계파 간의 갈등도 있고 집안 싸움 때문에 국민은 뒷전으로 되는 이런 마지막 예산국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 국회는 지금까지는 뭐 국민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예산국회라도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여야가 정상적으로 예산의 시일을 좀 12월 2일이나 3일까지 딱 지켜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워낙 지금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뭐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교과서에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밝혔지만 정말로 어쨌든 경제 문제를 살리는 거에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의 어쨌든 얼마 전까지의 기조였는데, 사실 미국 방문 전에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 이제 여야가 이념 문제의 프레임으로 들어와 버린 측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2.8%, 뭐 최경환 부총리는 아직 3.1%, 3.0% 정도 갈 거라고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2.7%까지 가겠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체감 경기는 후퇴하는 느낌일 텐데요. 근데 이러면 보면 사실 경제 문제, 예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어떤 의미로 보면 최소한의 양쪽 다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선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한 발자국도 진천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아쉬웠던 것은 이 보수 정권 8년짜가 오면서 왜 지금 굳이 이 문제를 꺼냈을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이게 이전에 한 7, 8년 전에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실제로도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좀 남겨놨으면 이런 예산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좀 통과시키면서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장으로 모아나가는 게 국민들에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정교과서, 최근에 이 교과서 문제와 관련 어떤 이념 문제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분달이 현실이고 방금 전에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상당히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지금 추진해서 이것을 4월 총선에 국민들한테 저는 심판을 받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총선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추진하면 1년 뒤에 현직 학교에 다 배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총선과 그다음에 대선 프레임이 엮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런데 뭐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뭐 역사학자들, 대학 교수들 굉장히 이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예산안도 또 될 테고 예산안을 넣고 가야 또 민생 문제 처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어차피 예산은 통과가 돼야 되고 국민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통과가 안 되면 정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는 그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당에서는 오히려 더 느슨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국정화 문제를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국정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사학자라든가 일부 학생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극렬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보수 측이 일정 부분 개정해야 된다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역사라는 것은 다양한 시각도 중요하지만 제가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초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만들어도 봤습니다. 들어가서 토론을 해보면 집필자가 따로 있고 심의진이 따로 있는데 서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토론을 해서 삭제도 하고 내용 수정도 가하고 그런 것이 지금 이제 편찬 과정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수 측에서 반대하는 역사교과서면 그것도 일정 부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야 측이라든가 역사학계라든가 야당에서 반대하는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의해서 논의회장에 놓고 이것을 합의해서 나중에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뭐 이제 국정화에 이제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장애 투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이제 물러나지 않을 태세고요. 그렇다면 이 전국을 또 이 꼬인 해법을 풀려면 야당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또 선회해야 될 것도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겠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야당이 이 문제를 갖고 이 프레임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좀 보는 편이기 예.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방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정말 국가의 중요한 문제냐, 이게 단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냐,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고 또 이념의 문제가 중요하게 토론되고 논의돼야 됩니다만 저는 이제 아쉬운 점 3가지는 지적해야 되겠다. 예. 첫 번째로는 어쨌든 검정교과서를 심의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꼭 국정교과서로 전환했어야 되느냐 문제의 쟁점이 하나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학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이 반발하는 핵심의 이유는 과거에 국정교과서를 만든 부신들이 다 어용학자라고 분류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공간으로 왜 학계들을 몰아냈냐. 대부분의 학계가 반대하는데 이 문제로 꼭 쟁점을 붙여야 되냐. 그것도 단기간에. 저는 1년보다는 좀 더 길게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교롭게 이 논의가 2번째 됐는데요. 하나가 2014년 1월 달입니다. 그때 이 논의가 좀 되다가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런 문제에서 아베랑 비슷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 공교롭게 그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이고 지금은 총선 6개월 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세월호 때문에 그 논의가 더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뭐 평가를 받겠다는 것도 오히려 좋은 자세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정치적인 의심이 되는 시점에 국가의 아이들의 역사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재고해봐야 되고 여야 또한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아까 이제 질문을 앵커께서 해주셨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로 쟁점을 붙이지 말고 민생의 문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 쟁점을 붙이고 이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어떤 시기적인 면을 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교육부 장관, 부총리가 발표하기 전에 여야가 사실은 합의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미 정부의 어떤 뭐 발표가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이걸 책임지고 하고 어떤 비판도 달게 받아서 예.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국정교과서에 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작은 문구라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사회책에 자유자를 넣냐 뺐냐 예를 들어서 진보 측에서는 자유자를 빼자고 하고 네. 제가 교과서를 만들 때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면은 그냥 양쪽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까지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어차피 앞으로 1년 정도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한 인사도 상당 부분 포함을 시키고 예.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을 해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냐. 과거에 우리 사학계라든가 학계에서 부정한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이미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건설적인 대안을 한번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정부 여당이랑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동안 야당 내에 산적해 있던 계파 갈등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수면 아래로 잦아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 뭐 이번 어떤 이런 국정교과서 국면, 이거를 어떤 야권 통합이라던가 리더십 확립의 계기로 좀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야가 다 비슷한 상황이죠. 김무성 대표도 공천권을 놓고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청와대와도 일전일설이 있었고, 또 문재인 대표도 어쨌든 당내 주류비주류 싸움에 일전일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야당의 입장 또는 뭐 여당의 입장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고 잘 됐다고 하기보다는 여야가 공이 같은 입장일 텐데요. 네.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당대당 이념의 대결로 서로 간에 단기적인 어떤 입장의 편안함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당내에 공천 갈등과 관련된 친노 비노 또는 주류 비주류 또는 친박 비박 주류 비주류의 이 대결이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고 이 국면에 수면 아래로 있다가 다시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있었지만 그 강동원 의원의 그 대선 조작 발언, 대선 개표 조작 발언, 이런 걸로 굉장히 야당의 공세를 펼쳤거든요. 네. 여당은 지금 이 국면 속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강동원 그 대선 불복성 발언, 예.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나중에 향후 여당한테 좋은 프레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가면 북한의 또 어떤 새로운 또 변수가 또 터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니시티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야권은 지금 이미 약간 물밑으로 가는 야권 분열이라든가 어떤 총선 내용,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터질 겁니다. 예. 20% 공천 탈락 그런 것부터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여당이 유리할까, 야당이 유리할까? 저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색깔론이라든가 북풍을 했을 때는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프리엠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야당에서는 선거 전략으로 하지 말고 병행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다. 예산은 예산대로 참여하고 국정원 문제도 잘못된 역사를 되게 바꾼다고 하면 야당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이렇게 뭐 공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것을 동시에 해야 되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야당도 예를 들어서 지도부는 적은데 하늘 일은 엄청 많고, 그러지만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대책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전문에서 조금만 말씀을 예. 좀 추가로 더 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정 교수님하고 이 부분에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데, 국정 운영이 이렇게 선거 중심 또 이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참 지금의 민생을 돌아보면 좀 안타까운 게 좀 있는 것 같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지지층끼리 싸우는, 이념의 문제는 지지층끼리 싸우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좀 이제 간과하건데 많은 오피니언 리더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개인의 싸움, 지지층의 싸움이 아니라 좀 길게 놓고 국가적인 문제로, 좀 역사적인 문제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우 건국대 교수,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전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